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디지털 영상 활용 백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촬영이 어렵죠.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전 카메라 설정을 통해 사진 또는 동영상 크기를 설정하고 이미 촬영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홈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오늘 먼저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크기를 설정하고 촬영하면 원하는 크기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정을 하러 가려는데요. 자, 찾아야 하는 앱은 바로 카메라 앱입니다. 카메라 기본 설정에서 크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기본 카메라 앱을 찾아볼까요? 홈 화면에 이렇게 카메라 앱이 보이시는 분들은 카메라 앱을 터치하시고, 그렇지 않고 홈 화면에 카메라 앱이 없다면 우리 여기 홈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모든 앱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앱이 표시가 되면 기본 앱은 첫 번째 화면에서 찾으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여기 카메라, 우리 기본 카메라 앱이 있습니다. 자, 기본 카메라 앱을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터치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 터치.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 설정을 찾으러 가볼게요. 화면의 왼쪽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 또 아래쪽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 카메라 설정. 자, 카메라 설정 찾으셨다면 터치. 자, 카메라 설정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가 각각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전면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있고 뒤쪽인 후면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각각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전면에 있는 카메라는 후면보다 지원하는 해상도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지원하는 크기가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 화면에 표시되는 크기와 다를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럼 먼저 전면의 사진 크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의 사진 크기에 터치.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나타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크기와 함께 비율이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데 기본적으로 4:3, 16:9, 1:1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에 보통 4:3이나 16:9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4:3을 선택하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전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보기 때문에 위아래 검정 영역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긴 화면 전체를 다 보이게 촬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자르기를 통해서 4:3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6:9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16:9에 사진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비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하나만 있네요.
자, 16대 9 크기의 전면 카메라 사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후면 카메라의 사진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카메라의 사진 크기를 터치. 후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보다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상도가 더 좋은 카메라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여기에서 선택하는 크기는 저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의 크기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숫자가 크면 그만큼 큰 사진을 촬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16대 9라고 하는 비율에서도 각각 괄호 안에 적어져 있는 숫자가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값은 사진 한 장을 촬영했을 때의 기본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 작은 크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저장 공간이 큰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다면 큰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내 저장 공간을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대 9 비율을 선택을 하고, 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터치. 자, 이번에는 우리 동영상 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에 있는 동영상 크기를 선택하실 줄 아신다면 전면에 있는 동영상 크기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후면 카메라에 있는 동영상 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크기에 터치. 현재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풀 HD라고 해서 이 FHD를 기본으로 많이 촬영을 합니다.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화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풀 H보다 큰 크기는 우리가 보통 보는 모니터보다 큰 30인치 이상의 화면에서 볼 때 좋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UHD가 지원하는 모니터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에서 본다라고 하면 UHD로 촬영된 영상을 본다고 해도 이 UHD만의 화질을 감상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TV에서 방송을 일반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실 때 그때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다큐 채널을 보시면 UHD 방송인 경우에는 화면 위쪽 모서리에 UHD라고 하는 방송을 보내고 있다라는 표시로 이 로고를 표현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같은 1분을 촬영해도 저장되는 파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풀 HD에 해당하는 이 FHD의 파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 HD를 선택하시면 돼요. HD 밑으로는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은 풀 HD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기 전 먼저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내 저장 공간을 고려한 촬영하는 영상의 크기를 선택하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촬영을 해서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 자, 미리 이렇게 선택을 잘 해서 촬영을 하지 않고 더 크게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셨거나, 반대로 풀 HD를 선택하고 촬영을 했지만 해당하는 파일의 용량이 커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HD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려고 봤더니
300MB 이상의 파일은 전송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촬영을 하여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의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촬영하여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의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뒤로 터치. 자, 또 뒤로 터치. 자, 뒤로 터치. 우리 카메라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뒤로 터치. 자, 이제 카메라를 종료하고 우리 저장되어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찾으러 갤러리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홈 화면에 이렇게 갤러리라고 하는 앱을 찾으셨다면 자, 우리 갤러리 앱을 선택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앱 찾으셨다면 터치.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들을 보실 때 우리가 사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동영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표시가 하나씩 붙어 있죠. 즉 촬영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셨을 때 자, 현재 제가 여기 잠깐 파일을 하나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대략 10분 정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1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을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 드래그 했더니 여기 파일 크기 보이실까요? 현재 촬영된 이 영상은 2.7K 크기의 파일로 촬영을 했습니다. 10분가량 촬영을 하다 보니까 크기를 보시면 3.81GB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우리 일반적인 카카오톡에서는 전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는 다른 영상 하나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대략 이 영상은 4분 47초라고 해서 5분 가까이 촬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선택을 해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렸더니 자, 이 영상 또한 2.69GB까지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촬영을 하실 때 1분 촬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분, 3분 또는 크게 10분까지 촬영을 하시다 보면 해당하는 파일 크기가 클 경우 저장되는 용량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분 45초를 촬영한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자, 1분 45초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렸더니 자, 해당하는 이 파일은 216.27MB의 크기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처럼 각각의 촬영하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다시 터치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연필 모양의 일명 편집이라고 하는 연필 모양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해당하는 연필 모양의 버튼이 안 보인다 그러시면 보통 화면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메뉴가 숨겨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숨겨진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 찾으셨다면 터치. 자, 그럼 이렇게 편집 화면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 제 화면처럼 현재 영상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크기가 안 보이신다면 저와 다른 기종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11 버전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처럼 이렇게 왼쪽 위에
크기가 표시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보시게요. 현재 크기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크기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터치. 자, 그러면 현재 원본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고 원본보다 한 단계 낮은 HD 크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촬영한 파일에 따라서 여기 저처럼 원본이나 HD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퍼센트 형식으로 80%, 60%, 40% 이렇게 표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 비율만큼 크기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효율 동영상이라고 해서 저장 공간은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편집한 동영상을 HEVC 형식으로 변환하게끔 선택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HEVC라고 하는 형식은 고효율 비디오 코딩의 약자로 H.265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된 동영상 압축 형식입니다. 낮은 비트 트레이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보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원본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파일 크기를 줄여야겠다 그러시면 이 고효율 동영상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 HEVC라고 하는 동영상은 다른 디바이스에서 재생하려면 별도의 코덱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유할 때 공유가 안 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 있는 HD라고 하는 크기를 한번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D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HD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저장이 있죠. 우리 위쪽에 있는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에 터치. 자, 현재 동영상을 저장하는 중입니다. 저장이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저장되는 속도는 촬영한 시간이 길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동영상 저장 완료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려서 해당 파일의 크기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파일의 크기가 많이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즉, 같은 시간을 촬영을 해도 파일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현재 저처럼 왼쪽에 글자가 표시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의 기종에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기종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파일의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간단한 상세 정보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크기가 현재 308MB가량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파일의 크기를 줄여야지 우리가 카톡으로 이 영상을 전송하실 수가 있어요. 즉, 카카오톡에서는 300MB가 넘는 영상은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300MB가 넘는 파일을 보내야겠다 그러실 때 이 갤러리 앱에 있는 기본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시냐면 해당하는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표시되는 편집, 즉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편집에 터치. 자,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다른 작업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대로 위에 저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 저장 버튼에 터치.
자, 그러면은 저장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해상도를 선택해서 저장할 건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창이 표시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장하는 동영상의 파일의 이름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때 해상도가 표시되고 있는 자리에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 HD로 촬영된 파일인데 벌써 크기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다른 크기도 한번 봐볼게요. 자, 터치. 풀 HD로 촬영된 이 영상을 HD나 SD, 자, 각각의 크기로 줄여서 저장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파일은 300메가가 넘는 파일이었어요. 근데 벌써 풀 HD의 기본값이 240메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낮은 사이즈를 봐보시면 149메가로 이렇게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자, 이 HD 이하는 보실 필요 없으세요. 기본 최소 HD까지만 확인을 하시는 거고, 가급적이면 풀 HD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풀 HD를 봤는데도 300메가가 넘어가 있다 그러시면 그때 HD를 선택을 해주세요. 정말 나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실 때는 H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만 터치해 주시면 파일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장에 터치. 자, 이러한 방법으로 동영상의 크기를 한번 줄여보셨는데요. 자, 이 방법 외에도 동영상의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300메가를 넘지 않는 동영상이라면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동영상의 크기를 줄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죠. 이때 카카오톡이 알아서 크기를 줄여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동영상 크기를 줄이고 다시 내 폰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갤러리는 닫고 카카오톡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우리 뒤로 버튼 눌러서 갤러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 터치. 자, 뒤로 버튼 터치. 자, 갤러리를 종료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카카오톡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이 보이시면 바로 터치. 자, 카카오톡을 찾아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찾으셨죠? 자, 카카오톡에 터치. 카카오톡에는 나와의 채팅이 있습니다. 이 나와의 채팅은 일종의 나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카카오톡에서 받은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동영상의 용량을 줄일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나와의 채팅방을 찾으러 가볼게요. 우리 카카오톡 화면 아래쪽을 보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죠. 자,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우리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죠. 자, 여기를 터치하시면 친구 목록이 나타나죠. 자, 이 친구 목록에서 맨 위쪽을 보시면 바로 나를 표시해 주는 곳이죠. 자, 이렇게 맨 위에 나를 표시해 주는 곳을 찾으셨다면 터치. 그럼 이렇게 내가 설정한 프로필과 배경화면이 표시가 되면서 아래쪽에 나와의 채팅이라고 하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의 채팅 찾으셨죠? 자, 나와의 채팅에 터치.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 자, 더하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메뉴 안에서 첫 번째 메뉴인 앨범을 터치하도록 할게요. 자, 앨범에 터치. 갤러리에 저장된 최근 영상이 표시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전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전체라고 하는 글자에 터치. 자,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된 모든 사진과 영상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아래를 한번 봐볼까요? 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점점점 찍혀져 있는 이 아래쪽이 더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이 3개가 찍혀져 있는 이 아래쪽에 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메뉴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나와 있는 메뉴창을 봐보시면 화질이라고 해서요. 사진에 대한 화질, 그다음 동영상에 대한 화질을 각각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실 때 해당하는 파일의 크기를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진 쪽에 보시면 사진에는 원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실 때 사진에는 정보가 담긴다라고 안내해드렸죠. 그 중에 우리가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라고 하는 걸 켜고 사진을 찍으시면 해당하는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가 위치 정보가 담긴다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 원본을 선택해서 사진을 전송하시면 사진의 위치 정보가 담겨 있을 경우 그것도 같이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진을 전송을 하실 때 위치 정보가 담겨 있는 건 지우고 평범한 사진으로 전송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사진에 대한 화질은 일반 화질을 선택을 해주세요. 예, 일반 화질입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자, 동영상은 고화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은 원본은 없어요. 원본을 전송을 해주고 싶어도 카카오톡에서는 자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고화질, 일반 화질 둘 다 기본적으로 압축된 화질로 전송이 됩니다. 그나마 고화질은 어느 정도의 화질은 유지를 하면서 전송이 된다면 일반 화질은 원본에서 반절 이하로 화질을 많이 손상시켜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화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사진은 일반 화질, 동영상은 고화질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에 터치. 자, 그럼 동영상 하나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전송에 터치. 자, 그러면은 카톡으로 해당하는 동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압축해서 전송을 해요. 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가운데에 삼각형 재생 버튼이 나타나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압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생 버튼으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즉, 압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재생 버튼으로 바뀌었다면 터치. 자,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이 화면이 나왔다면 저는 이 뒤로 버튼, 취소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럼 현재 선택한 이 영상을 다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에서 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시 갤러리로 저장하게끔 해주는 버튼이죠. 이제 다운로드에 해당하는 내려받기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현재 이렇게 전송된 파일을 다시 갤러리에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려받기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버튼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 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하는 영상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하는 영상을 다시 갤러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오른쪽 밑을 한번 봐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이 영상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이렇게 점 3개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 자, 점이 3개가 있다 그러면 더보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점 3개가 있는 버튼에 터치. 자, 그럼 화면에 문구가 또 표시가 되면서 여기 상세 정보 보이실까요? 자, 상세 정보 해당하는 글자에 터치해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에 터치. 현재 이 영상의 기본 크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03메가 가까이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현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 전에 이 영상은 200메가가 넘는 영상이었어요. 고화질을 선택을 해서 전송을 했더니 이만큼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압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 압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영상의 화질을 손상시켜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 영상보다 선명함은 좀 덜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근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해킹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져서 보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지는 일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최적화하기 위한 폰 케어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보안, 핸드폰 최적화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케어 앱인 알약M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 없는 앱을 설치하러 갈 때 어디로 가시나요? 바로 플레이스토어죠. 자, 플레이스토어는 우리 스마트폰에 없는 앱을 찾으러 가실 때, 설치하러 가실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알약이라고 하는 앱을 찾으러 가기 위해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저는 지금 홈 화면을 보고 있고요. 자, 이 홈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 자, 이렇게 상단에 우리 검색할 수 있는 공간 있으시죠? 자, 이 상단에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이크를 터치하여 음성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즉, 마이크를 터치하고 알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알아서 플레이스토어가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마이크를 터치, 알약. 자, 그럼 이렇게 알약이라고 검색이 됐습니다. 자, 알약이라는 앱은 현재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앱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알약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자리에 보시면 광고 포함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 알약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알약 화면 안에 작은 광고들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설치를 터치해서 알약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에 터치.
알약이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약은 단순히 바이러스 케어 앱이 아니라 보안 및 핸드폰 최적화 기능까지 제공하는 앱이라서 우리가 일일이 정리하지 않아도 이 알약을 실행시키면 파일 청소나 정리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바이러스는 실시간 탐지 기능을 통해 실시간 바이러스 감지가 가능하고 메모리 최적화, 배터리 최적화 등의 최적화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났네요. 이제 여기 열기를 터치해서 알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에 터치. 알약 M 그린 약방이라고 표시되면서 약관 동의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필수에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필수라고 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우리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터치, 권한 설정 안내 화면입니다. 필수적 접근 권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권한 허용에 터치하도록 할게요. 권한 허용에 터치. 알약 M에서 기기의 접근 권한의 허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허용을 해줘야만 악성 파일을 검사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허용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허용에 터치. 자, 그러면 사용정보 접근 허용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자, 여기는 우리 뒤로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뒤로 버튼에 터치. 알림 접근 허용이라고 하는 곳도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버튼에 터치. 자, 권한 설정 안내에 저장 공간은 지금 허용을 해줬다라는 체크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에 터치. 데이터 사용 옵션은 이렇게 권장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권장인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 버튼에 터치. 간단한 안내 화면입니다. 우리 아래쪽에 있는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닫기 버튼에 터치. 자, 그러면은 현재 기본적인 알약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약 화면의 오른쪽 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실시간 감시가 ON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알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감시를 ON으로 해두면 설치 및 업데이트되는 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알약 M의 실시간 정보라고 해서 보통으로 되어 있네요. 검사 필요라고 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가 이제 막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핸드폰 안을 검사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윗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홈, 검사, 배터리, 청소라고 하는 글자 보이실 거고 자, 이 공간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저장 공간, 메모리 해서 각각의 메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알약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기 청소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라고 하는 메뉴에 터치. 자, 이 청소라고 하는 메뉴는 우리가 앱 안에 캐시 파일이나 빈 폴더, 불필요한 썸네일 같은 앱의 그 파일들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스마트폰을
청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쓰레기 파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앱을 설치하고 또는 삭제를 하고 하시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저는 청소하기를 터치를 해볼게요. 자, 청소하기. 가운데 큰 버튼에 터치. 앱 내부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일 청소라고 하는 이 화면이 표시가 되면서 각각의 불필요한 앱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청소 버튼을 누르시면 필요 없는 파일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파일이니까요. 청소 버튼을 터치하셔가지고 지워주셔도 되세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X자 눌러서 닫기 할게요. 자, 해당하는 검사를 끝냈더니 필요 없는 파일을 청소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른 것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뒤로 버튼 터치. 자,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메모리를 한번 찾아보시게요. 자, 메모리라고 적어져 있는 메뉴를 찾으셔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에 터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느려지면서 화면이 왠지 늦게 열리는 것 같죠? 이건 메모리에 데이터가 점점 누적되기 때문인데요. 이 메모리 최적화하기는 그러한 사용하지 않은 앱을 정리하고 메모리를 확보해서 핸드폰 속도를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적화하기를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화하기에 터치. 자, 그러면은 접근 권한 허용을 해달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권한 허용을 해주셔야 정리가 되니까요. 권한 허용에 터치. 자, 권한 허용에 대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면 알약 있죠? 자, 알약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알약의 현재 권한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알약을 찾으셔가지고 해당하는 이름에 터치하신 다음에 자, 사용 추적 허용의 오른쪽 자리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자, 알약에서 접근 권한을 허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추적 허용을 켜주셔야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위에 있는 뒤로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버튼에 터치, 그리고 다시 또 터치. 자, 이제 알약 화면에 이렇게 정리하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기에 터치. 자, 해당하는 파일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메모리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메모리 최적화가 끝났네요. 뒤로 버튼 눌러서 또 다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뒤로 버튼에 터치. 자,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셔가지고 배터리 한번 찾아주시게요. 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메뉴 찾으셔서 터치. 자, 이 배터리 최적화는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행 중인 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배터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고 최적화하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적화하기에 터치 한번 할게요. 자, 최적화하기에 터치. 자, 그러면은 현재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었던
앱들이 종료가 되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충전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되는 게 많이 없지만 또는 실행되고 있는 앱이 많이 없어서 연장에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만요. 우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상태에 따라 연장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 눌러서 이제 다시 알약의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적인 알약의 홈 화면을 이렇게 왔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우리 검사 한번 가볼까요? 검사. 자, 검사에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검사에 터치. 자, 아직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즉, 알약을 설치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한번 체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기를 눌러서 내 핸드폰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알약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있는 뒤로 버튼 있죠? 자, 아래에 있는 뒤로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뒤로 버튼에 또 터치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그럼 이렇게 알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뒤로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스토어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뒤로 버튼에 터치, 또 터치.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와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약을 사용해서 최적화라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끔 한 번씩 알약을 통해 검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알약을 접속하실 때 어떻게 접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화면 위쪽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 상단 우리 상태바를 보시면 알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즉 알약을 사용하고 계실 때는 이렇게 알약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바를 한번 쓸어 내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상태바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태바를 한번 쓸어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창 화면 안에 알약이라고 하는 앱이 작동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청소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알약을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